오늘 패널 토론의 자장을 맡은 정책연구소장 유성규입니다. 오늘 앞서 부회장님들께서 연총에서 올해 한 해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정책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출연연이 그동안 왜 연구 성과가 없느냐는 그런 질책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이 필요한데 우리가 오늘 아마 들어보셨지만은 주제들이 너무너무 몇십 년 동안 들어왔던 주제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연구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그것들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고 여전히 저희들인데 꼭 해결해야 되는 수건 사업 같은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질문하실 분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 김성수라고 합니다. 저는 원자력 연구원에서 왔는데요. 이제 아까 여기서 잘 파악하고 계신 대로 네 분이 발표하신 게 사실 다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정년 연장 같은 경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원자력 연구소는 저희 뭐 PBS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는 이제 부서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의 생산성에 관한 어떤 신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정년이 연장된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부담만 늘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게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면에서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되면 달라진다고 봐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고 생각해내신 것들이 연구소 안에서조차 이게 사실 통일이 되는지 이제 그걸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런 각도에서도 그게 고려가 돼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해야 되고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년 환원 문제에 대해서 입장할 때 가장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 그러면 30대, 40대 현재 젊은 연구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999년도에 정년 단축이 될 때 제가 39세였어요. 대부분의 그 젊은 사람들은 그게 내일이 아닌 거라고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그닥 신경을 쓰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구원의 위상,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령화 시대로 가면서 노후를 또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면 연구소에서 조금 더 일을 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연구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외부적으로 이것의 필요성을 인정을 받는가 그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저희 연구성과 통과하는 그러한 관계자들이 정년 단축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수연구원 제도를 활성화해서 정년 환원을 하려는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젊은 연구자들도 대부분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이병섭이라고 합니다. 강춘방 박사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번 국회도 또 공원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23건이랑 개정안들이 나왔는데 저희 관련된 건 한 건인 것 같고 나머지 굉장히 많은 또 공원법 개정안들이 있는데 이게 공원법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기관에는 맞지 않는 옷인데 이게 다른 개정안이 올라오면 그게 어쩔 수 없이 저희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관련돼 가지고 아시는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올해 21대 국회에서 공문법 개정안이 여야 합계한 23건 정도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까 발표 중에 말씀하신 그 이상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우리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 창의성을 보장하는 그 개정안 한 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대부분이 아마 그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경영평가 기준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더 공익성을,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는 그러한 방향의 그 개정안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경영평가를 할 때 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더 많이 썼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더 준다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예를 들면 우리가 장애인 어떤 기업체에서 생산한 물건을 더 많이 써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배려를 많이 해야지만 경영평가 점수를 높여준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노조의 경영 참여를 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러니까 공익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서는 그것이 합당한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연구개발 목적기관의 전문성에서 보면 연구원들의 자율적,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큰 저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오히려 통과가 되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더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법이라는 큰 그런 테두리 안에서의 우리 연구개발 목적기관은 정말 거기에 맞는 그런 것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도 오늘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공문법 하나만 제대로 개정이 돼도 그 밑에 따라오는 모든 우리의 그 출연연구소의 수십 년 된 이러한 묵은 그런 그 문제점들이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이 잡힌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한 나라의 통치는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규제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 절실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한 이 과학계의 그런 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현장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결국 위에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난 2015년도 일이 생각이 나는데, 2015년도 우리 연구 현장에 임금 피크제가 강제 적용이 될 때 공공기관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될 때 우리 연구원들은 기재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할 때 어떤 시위를 했냐면, 우리는 IMF 때 정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환원시키고 나서 임금 피크제를 받아들이도록 해달라고 우리 연구 현장의 어려움, 연구자들의 특성을 목소리를 내서 외쳤습니다. 그때 기재부 담당자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방송에 나온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기재부 쪽의 답변은 그것이었습니다. 박사학위가 있다고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가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 우리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연구 발전을 위해 우리가 연구자들이 해야 될 그 역할, 아까도 우리가 보셨듯이 우리가 연구자가 65세로 다시 반드시, 우린 연장이 아니라 환원인 것입니다. 환원이 돼야 될 이유가 연구자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요구를 했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환원이 된 다음에 그런 국가 차원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임금 피크제를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했을 때 담당자의 목소리는 우리는 박사학위를 가졌기 때문에 연장해달라는 거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연구자의 특성, 연구의 특성을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느냐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이 과학이 무엇이고 과학기술 국가 발전이 어떻게 기여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 수 있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는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는 겁니다. 예, 저도 비슷한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뭐 이제 지금 송철아 전 회장님도 계시고 저도 그때 부회장 하면서 뭐 얘기를 했는데 항상 이제 저희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해서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 수 있는 인지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내부에서. 그런데 뭐 연구원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우리 문제를 알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좀 한 발짝 더 나가서 사실은 이런 모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는 좀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는 우리 송철 회장님이 있을 때는 사실은 뭐 국회도 다니면서 국회 과방위 위원들도 다 만나고 뭐 이렇게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이거를 우리가 아는 그런 어려운 단어를 쓰지 말고 좀 더 쉽게 이게 뭐 이거를 어떤 자료를 쉬운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가져가서 좀 제가 그냥 이거는 하나의 이제 예인데 그 과방위 위원님들 다 만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고 우리의 문제 이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런 거를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설득을 해 나갈 수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해봐야 한 발짝도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우리가 좀 액션할 수 있는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부활형 예산과학기술 회장님 맡으신 분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올해 연총 활동에 대해서 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액션을 구체적으로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연총 회장님인데 마이크를 넘겨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올해 정말로 제가 연총 활동을 10몇 년 동안 해왔지만 올해같이 열성적으로 제대로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지만 회장님이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연총에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제언을 한 적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말로 한 제언은 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서로 된 걸 찾아보니까 한 장도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연 이슈와 제언에 대해서 항상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한 장짜리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뭐 52시간 근무제도 있고 지금 현재 출연연 이슈가 대부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이번에 4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문서화해서 정책 보고서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고 요것을 이제 조금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의원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기도 했고요. 과기부장과 직접 만나서 설명하고 전달했고 과기부에서 직접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했고요. NST 이사장도 만나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나오는 게 올해 내로 성과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다는 게 아쉬운 점이긴 한데 전차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부회장님들하고 정무이사님, 정책연구소장님 모든 이제 분들이 힘을 모아서 사실은 외부에 설득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안녕하세요. 저 생산기술연구원의 고생입니다. 저는 회장님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을 드리고 뭐 그전 회장님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지만 계속 회장님들이나 임원들은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왜 반복되어지고 우리가 우리 이익만이 아니라 진짜 어떤 때는 객관적으로 연구발전을 위해서 나라에 필요한 재원을 해도 안 먹혀들여지는가 그 얘기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참 우리 조직 내에서 참 굉장히 흩어져 있고 사람들을 모으기 되게 어려운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늘어나고 우리의 조직 내에서 힘을 발휘하고 투표를 하고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이 힘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방안들이 저희 이 내부에서도 있지만 저희도 한번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현직에 있는 분만 아니라 실은 여기 퇴직하신 여러 가지 우리 연총에 일하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준 회원이나 또는 어떤 회비를 일부 아주 작게 내더라도 회원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일들을 동참할 수 있는 분들로 엮어지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퇴직을 하시더라도 우리 후배와 우리 연구직의 우리 연구 정출연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일에 같이 참여해주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하나 제안을 드리고 혹시 그러한 방안들이 우리가 힘을 내서 그렇게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당한 말을 하더라도 아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제안들이 혹시 있으시면 아무나 좀 얘기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세인 박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언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신 부분은 연총에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논의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오고 있고 논의를 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지만 자기 지도부가 꾸려지고 또 하면은 또 자기 지도부에서 오래 했던 정책 연구 같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정책 연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나의 주제로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원자력에 계시는 분들 질문을 하셨지만 고객력 연구자하고 지금 주니어들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은 저는 제 동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80년대, 90년대 연구할 때 부품이 없어가지고 청계천에 가서 뒤진 적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주니어 연구자들은 연구 환경이 그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외국의 어느 기관에 못지않게 실험실 환경이라는 게 좋습니다. 그때 저희들 선배들이 하는 연구 환경하고 지금 환경하고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오는 연구자들은 저희나 저희 선배들 보고 왜 논문도 변변한 연구 논문도 없고 연구 실적도 없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맞는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연구실을 구축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노력들도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지금은 연구자들인데 그런 걸 하라고 요구하기가 너무너무 민망할 정도로 다른 제도적인 환경이 너무 나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왜 정부가 좀 나서서 사실은 돈도 안 되는 부분이고 특별하게 큰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도 왜 지금의 출연 연구기관을 갖다가 국가의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신 뿐만 아니라 우리 퇴직하시는 분들이라든 모든 관계인들이 합쳐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 같이 힘을 합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철합니다. 우리 연총의 회원으로서 또 전임 임원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연총이 굉장히 발전해 왔구나. 지난 몇 년 사이에 하고 그때보다 훨씬 더 발전해 왔구나. 우리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가 집현전 설립 600주년 되는 해라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15세기 전반부 세종 즉위 38년을 포함한 15세기 전반부에 당시 전 세계 과학기술 혁신적인 성과의 50% 가까이가 이 조선 한반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평가가 아닙니다. 외국인의 평가입니다. 우리 조선이 21개, 중국이 당시에 5개밖에 안 될 때, 나머지 아랍을 포함한 나머지가 절반 정도였고요. 그 정도 왜 그런 엄청난 성과가 나왔을까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세종의 리더십이었고요.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리더십. 두 번째는 그 집현전 학자들에 대한 자율성과 연구몰입 환경 조성이었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한 결론을 오늘의 우리 출연기관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가 이제 사실은 당시 정책 연구의 초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요성이 매우 충분히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을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몇 년 전에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우리 현 정부가 탄생되기 전에 이제 대선 정국에 돌입되면서 당시 제가 다른 우리 간부님들과 함께 3당 대표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출연기관의 위치와 역할과 또 문제점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내년에 또 그런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청 또 임원진들께서는 어려운 중에도 또 오늘 이렇게 잘 정리된 그런 의견을 그런 주요 정치인들께 전달해서 꼭 향후 정국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법률과 정책 개선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근 박사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PBS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 제안을 세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정부에서도 보니까 TFT를 만들어서 활동도 했고 정부에서 개선안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부에서도 그 보고서가 나왔고 어떤 결과가 있을 텐데 그 내용과 우리가 제안한 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에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매 정부마다 그 PBS 개선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2018년도 지금 정부에서 PBS 개선을 위해서 TF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또 작년에 우리 출연연하고 같이 해서 워크숍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정책 보고서에는 그 자료를 넣어놨는데 오늘 발표 자료는 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정부에서 주장하는 거 이게 좀 상반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나 이 지금 그 추격형 연구 시대에서 선동의 연구 시대로 이제 바뀌면서 지금 PBS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개선해 가는 방법에서 우선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2019년도 기준으로 아마 현재 이제 그 부족한 출연금으로 해서 총 인건비 부족한 부분이 약 한 5,200억 정도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정부에다가 요거를 과기부에서 이제 그 기재부로 요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현재 지금 우리가 정부 수탁 사업비가 보면 거기에 사업비하고 간접비, 내부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죠, 그죠? 근데 그거는 그대로 가고 순수하게 5,200억이라는 인건비를 충당을 해달라는 상황으로 가니까 당연히 기재부에서는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계속 이게 돈을 갖고서 연구원들을 이제 자꾸 이제 목을 죄는 그런 그걸 놓고 싶어 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결정만 되면. 근데 그는 표면상의 그런 이유만 들어서 자꾸 이제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조금 아직은 상이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그분들하고 저기 정부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 번 이제 상의를 하고 했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서로 방법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오늘 주제는 뭐 방울시에서 토론을 해도 아마 뭐 여러 정도로 핫한 주제고 또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끊으려고 그러고요.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토론한 부분들이 우리 출연연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라든지 우리 출연연이 뭐 그거를 위해서 논의했던 건 아니고요. 출연연이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출연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전히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참 어렵게 작용한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논의를 했고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제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디 좀 정부 당국에서 저희들이 고충을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집단 이기주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과기술 혁신 생태계를 갖다가 건강하게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고견을 드린다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
모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